황옥 씨의 작은아버지도 한 달 전 한국으로 떠난 딸의 사진을 보여주다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방에 들어가 본다고 합니다. Có khi bà này nhớ con khóc bị mới á, bị mình chưa quen á, chắc có thể mình nó đi dài 3 tháng nữa, chắc thể mình nó hạnh phúc càng nhiều nữa, mình đây cũng vui nữa, chắc mình cũng hết đợi nhớ. 베트남 주요 언론들은 자세한 사건 내용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며칠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편에게 살해됐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 있었다. 베트남 신부가 한국 남편에게 살해된 이야기. 죽은 신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인 남편의 얼굴과 이름도 전면 공개했습니다. Mọi người lao động thì cái hàng đó có ký gửi, thành ra có tin gì mà hay cái người ta gửi mình nhiều hơn. 추가 보도를 위해 타티 황옥 씨의 집 주변에는 수십 명의 현지 취재진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Như tất cả các tờ báo lớn trong nước, trong suốt cả tuần qua đều quan tâm đến sự việc này. Trên 10 tờ. Đấy, và hiện tại có mặt ở đây là khoảng là trên 15 tờ.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남편과 결혼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베트남 여성은 이 건털시에서만 벌써 3번째.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Thành phố Cần Thơ thì trường hợp này là trường hợp thứ 3. Trường hợp thứ nhất là của em Kim Đồng, và trường hợp thứ hai là của em Thanh Lan, và trường hợp thứ 3 là trường hợp cô dâu Hoàng Ngọc này cũng ở cờ đỏ. 베트남 한인회는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모아 유가족의 위로금을 건네는 등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반한 감정에 불이 붙어 한국인에 대한 폭력이 이어지지나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베트남 말이 가능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밤에 너무 늦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 전체적인 국민 분위기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고. 다행히 베트남 한인 사회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한국 정부가 발빠르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한 여론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Em nghĩ là trường hợp của anh Trang, chồng của chị Ngọc, chỉ là một thôi, một thành phần của Hàn Quốc thôi, cho nên là không thể thông qua một người mà suy nghĩ đến cả đất nước. 취재진이 베트남을 떠나기 전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국 영사관 앞에 가봤습니다. 문을 열기 1시간 전인 오전 8시쯤인데도 30-40명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여권과 결혼 사진들.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결혼 중개업체 관계자들입니다. 9시가 되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영사관 앞에 길게 줄지어섭니다. 짧은 일정의 단체 맞선을 통해 보통 20살 넘게 차이나는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베트남 신부들. 대부분 타티 황옥 씨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충격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건 어쩌지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국으로 갈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마치 주문을 걸듯 어린 신부들은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Cũng bất ngờ nhưng mà tại vì có chị ở bên không tin tưởng. 그럼 한국 가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Xây dựng hạnh phúc cho mình. 이런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베트남 여성들은 한 해 7,000명이 넘습니다. 한 해 7,000명이면 생각보다 무척 많군요. 네. 그런데 남편 장 씨가 정상 상태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20살 어린 신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네, 본인도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타티왕욱 씨의 유족들도 어떻게 이런 사람과 그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해하면서 꼭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남편 장 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혼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갑자기 신부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남편 장 씨.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화 아바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살인은 영화에서처럼 귀신과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 시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범행을 한 것 같다. 자기가요? 네, 직접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바타고 그 할아버지랑 귀신이 자기를 조종했다 이런. 네, 그런 이야기였죠. 나이 47에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 씨. 그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장 씨와 타티왕욱 씨가 신혼 차림을 차렸던 부산의 허름한 주택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머문 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이웃들은 한눈에도 장 씨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좀 인상을 가진 난게 내가 생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우리가 이제 담배를 팔고 일하다 보니까 와서 살아오는데 보면 말을 한 몇 마디만 시켜보면 대강 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리 속았을까 싶으면은. 장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이웃 동네로 가봤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장 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얌전하던 장 씨가 난폭하게 돌변했다고 기억합니다. 가면 막 버스 내려가다 이래. 내려가더만은 저 차길 건너갈라 하다가 죽는다고 이제 잡혀는 갔더라.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요? 왜 도망가다가요? 이제 부모를 괴롭히니까 누가 옆에서 신고를 했겠지. 장 씨가 11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정신병원입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월에도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 씨에게 장기 입원 치료를 여러 번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결혼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반드시 말렸을 거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이런 병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걸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으면은 강력하게 말렸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것도 대여섯 번. 장 씨 어머니도 아들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좀 돌았다 할까. 급이 때리는 너무 냄비가 있거든요. 나는 무심코 여기 앉아가 신겠네. 그걸 갖고도만 막 사람을 막 때리는 기라요. 하지만 나이 50이 다 되도록 혼자 늙어가는 아들이 안쓰러워 결혼중개업체에 직접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이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한다. 많이 해서 좋고 잘 살고 막 아들 딸 놓고 산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내가 자를 결혼을 시켜보려고. 도대체 어떤 업체가 소개한 결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장 씨의 서류를 작성하고 결혼을 알선했다는 경기도 수원의 중개업체. 타티왕욱 씨 피살 사건이 일어난 뒤 자진해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안 보여요. 사람도 있고 매일 문 닫혀 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업체 사장.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를 연결해주고 서류 준비를 도왔을 뿐 장 씨는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이거를